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TV의 김수성입니다. 북송교포 이야기 벌써 몇 번 찍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야 아직도 기국자 초대소라고 하는 우리가 수용됐던 곳에서 아직 떠나지 못했는데 참 그 이발사 아저씨는 그 이후에 저는 본 기억이 없거니와 영원히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서 몇 년을 살고 나니 북한의 정신병동, 다시 말해서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통상 북한에서는 정신병원 자체를 따로 이 병동을 그 설치를 해놨어요. 각 지역마다 전국구로. 그거를 49호 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별명. 왜 49호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워낙에 숫자를 붙이기 좋아하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최고 존엄이네 뭐네 하면서 뭐 김씨에 연관된 건 다 1호를 붙이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어디 갔다 하면 1호 행사. 그들이 타고 다니는 열차는 1호 열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49호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원이라는 걸 후에 알게 됐는데 뭐 북한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뭐 워낙에 일 많이 시키잖아요. 뭐 산에 가서 도토리 따오세요, 잣을 따오세요, 나무 해오세요, 뭘 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집체적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일하다가도. 갔는데 여차여차 해서 갔다가 산에 갔더니 뭔가 이상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 그게 바로 정신병원, 49호 병원. 대체 보면은 도시를 쏙 떨어진 그런 외곽 같은데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도 오래 사니까 정신병원에서 의사를 하는 지인들도 생기는 거죠. 그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떠냐 했더니 거의 북한의 49호 병원은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리고 치료 뭐 거의 강압적인 묶어놓고 뭐 그냥 철장이 있는 병실 안에 쓸어넣고 뭐 억지로 먹이고 막 이렇대요. 그리고 뭐 정 말 안 듣고 소리치고 하면은 뭐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또 뭐 수면제를 또 주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가면 그들이 좀 약간 경한 환자들은 그 병원 근처에서 뭔가 이게 밭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 역시 정상이 아닌 거죠. 그 선생님 오면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저씨도 결국 그게 갔다는 거죠. 가서 영원히 못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돼서 그 아저씨는 영원히 못 봤지만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 일본의 통상 그 조선대학교라고 아직 그 조총련계 그 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대학을 재학 중이었던 분이 북한에 갔어요. 그때 당시. 그때 막 20살 넘어서 21살인가 그 형이 그분은 또 뭐냐 평양에 안 보내준다고. 평양에 있는 대학,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일본에서부터 갈 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명문대 하면 무슨 김일성 종합대학, 그 다음에 이공계 쪽에서는 또 김책공업대학이 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책공업대학에 자기는 편입을 하기를 희망하고 그걸 꿈을 꿈고 북한으로 갔는데 뚱딴지 같지. 예. 이분의 아버지도 역시 조청년 간부인 거예요. 네, 이 문제는 좀 살짝 후에도 좀 언급을 할까 하는데 당시에 조청년 간부 자녀들이 아빠의 권유와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 북송됐어요. 네, 적지 않게. 네. 물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청년이 많은 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북한에 보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냈던 저 청년에서 간부를 하던 사람들 자체도 자식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어찌 보면 피해자인 우리 할아버지도 저청 간부였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분도 역시 갔대요. 자기 아버지 조청년 간부지 조선대학교 재학 중에 왔지. 그러니까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가기를 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북한 당국에서는 초대소에서는 평양이 아닌 지방 뭐 그때 당시 보면은 청년 간부 자녀 합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국구에.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통상 후에 이야기를 알게 들어보니까 뭐냐 김일성이가 니네 일본에서도 애국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 보내라 내가 키워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서 결국은 이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뭐 설송수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런 합숙이 평양에도 있었고 뭐 함흥, 청진, 원산, 사리원, 신의주 뭐 이게 웬만한 큰 도시에는 그 합숙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은
평양으로 합숙에 가고 싶었는데 지방 합숙에 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김책공업자 종합대학에는 못 가. 평양에 있는 김책공대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방에 그 초대소 건물이 4층짜리인데 4층에 그 교양실이라고 해서 이런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매고 예, 자기 뛰어내리겠다고 4층에서 투신 자살하겠다고 안 보내주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예. 결국은 그때는 우리가 그 초대소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 각자 배치를 받은 곳에 행성지에 가기 한 이틀 전인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뭐 4층에 올라가서 막 문을 뜯으려고 하니까 막 창문독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게 막 영화나 똑같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떨어질까봐 우린 밖에서 구경하고 막 이랬었던 일이 있는데 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형님은 결국 그 후에 그때 때를 써서 마지막엔 그 소원이 성취됐어요. 예, 해가지고 후에 김책공업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는. 뭐 일단 어찌 보면 뭐 해피 엔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초대서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 다음번에 또 이어갈까 하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짧다고 예, 뭐라 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